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킹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를 말합니다. 최근 한남대교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이 킥보드 관련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법규는 현실과 동떨어져 법 규정 신설과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스튜디오에 법무법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일단 우선 그림부터 좀 보시면서 당시 상황 설명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보여주시죠. 자, 지금 한남대교죠. 1차선을 타고 시청 방향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쭉 가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니까 멀리서 네. 바로 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4차선을 가로지르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랑 저렇게 추돌 사고가 납니다. 네. 추돌 사고가 나자마자 저렇게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요.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킥보드 운전자는 반대 차선을 이용해서 바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그 킥보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블랙박스 화면으로 인해서 나중에 특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전동 킥보드 운전자 김모 씨는 특정이 됐습니다. 저렇게 블랙박스 때문에. 그래서 기소가 될 건데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될까요? 네, 이 경우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뺑소니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도주 차량으로 적용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처리하지 않은 채 그냥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일방적으로 도망가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걸 뺑소니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하게 되어 있고요. 상해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중대범죄입니다. 중대범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주운전했다는 얘기도 있겠는데 그건 지금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밝혀진다면 그것도 이제 특정 그렇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을 밝히려면 일단 혈액 측정을 해야 되죠. 호흡 측정이나. 근데 일단 시간이 지나서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게 음주운전으로 입건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의 자백 진술이 있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움직였던 동선을 파악해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어떤 음식점 주변이라든가 이런 탐문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킥보드를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준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차량인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전을 하는데 이게 무면허 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때 남자친구가 킥보드를 타고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나 한 번만 타고 싶어 해서 태워줍니다. 그럼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겁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뭐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자격이나 면허가 있어야 되겠군요.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50cc 미만 배기량 그리고 전기 출력으로 590W 미만인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있으면 되고요. 그 배기량이나 이런 게 이상일 경우에는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지만이 무면허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는요. 요즘 굉장히 좀 유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 네, 분들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특히 저희 나이 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세요. 저희 그 단지가 좀 큰 편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많이 타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도로상에서 다녀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이라고 취급한다면 도로상에서만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도로도 많이 다니시던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대리운전 내려드리고 이동 수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맞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킥보드에 뭐 전조등이 있습니까? 후미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이분들이 도로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무조건 도로에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빛도 하나도 없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가지고 도로를 달리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이런 건 원동기 장치 자전거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현재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가 안 되고 인도도 안 되고 차도로만 달려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인도로도 지금 다닐 수가 없으면 만약에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내에서라든가 기본적인 도로 내에서 이제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는 경우 많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인명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일단 형사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인도로 다니면 범칙금 4만 원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공유업체들이 있습니다. 한 15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주면서 어느 곳에서나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경우에 프로모션으로 특별히 보험회사와 연계를 해서 보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험 드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인 보험의 경우에도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다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거나 하면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럴 때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좀 자세하게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네.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런 킥보드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새로 생긴 것들이다 보니까 지금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 개정이라든가 네. 그런 조항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고 어떻습니까? 실제 국회에서 2017년 6월경에 이런 개정안이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전동 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몇 킬로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소위에서 한 번 심사한 이후에 계류 중이고요. 2년째 발목이 묶여 있고요. 이번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동 킥보드를 25km까지만 제한하는 한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사용하자 이런 안이 지금 또 통과는 됐습니다만 법률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가 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국회가 워낙 바쁘시니까요. 네, 서로 싸우느라 바쁘신 것 같은데. 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한남대교 사고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이제 손목 정도 다치는 네, 경상이라든가 뭐 이런 네. 쪽으로만 끝났지만 심하게 다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년에까지만 해도 25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요. 실제 전동 킥보드를 통해서 사망 사건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주로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가진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개인 보험으로 하려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보험도 오토바이라든가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 750조에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17살짜리 학생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고등학생이다. 학생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를까지도 피고로 넣어서 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또 과실 여부가 별도로 인정돼야지만이 또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잠자고 있다는데 관련법 관련해서 빨리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킥보드가 지금 생활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무조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